해마다 3월과 9월 두 차례 진행되는 명성교회 특별 새벽 집회가 올해도 시작됐습니다.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전 성도가 함께 새벽을 깨우며 뜨겁게 기도한 소식 잠시 후 전합니다. 자신의 삶을 통해 기적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각장애를 안고 태어난 예은이를 입양해 피아니스트로 키워가는 박정순 원장. 테마 인터뷰에서 만나봅니다. 소아암으로 싸우던 한 소년의 이야기가 영화로 탄생돼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문화산책에서는 따뜻한 감동 실화를 다룬 영화 레터스 투 갓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찬기 목사입니다. 내일 오전에는 48번째 국가 조찬 기도회가 열립니다. 각계 인사 3천여 명이 자리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마련되는데요. 역사적으로 가장 어려운 때마다 함께했던 한국교회가 작금의 한반도 상황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인도하심을 구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더불어 사무엘 시대의 미스바에서 드렸던 기도처럼 부디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고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을 살리는 은총의 시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C채널 매거진 굿데이, 오늘은 3월 2일 수요일입니다. 첫 순서로 교계 뉴스부터 정리해드립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주제로 명성교회 3월 특별 새벽 집회에 서막이 올랐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꽃샘추위도 새벽에 도우시는 주님을 향한 기도의 열기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김효정 기자가 전합니다.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던 3월의 첫날. 날이 밝으려면 아직 한참을 기다려야 할 미명이지만 어린아이를 안고 오는 엄마와 지팡이를 짚고 오는 노인까지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추위도 무색하게만 느껴집니다. 어른들보다 먼저 나와 강대상을 차지한 200여 명의 아이들은 교회를 이끌어가는 차세대 리더로 자라납니다.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새벽 집회를 나왔는데 예배를 드리고 학교 가면은 이제 제가 제일 먼저 와서 있으니까 되게 공부하기 전에 되게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기분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새벽을 통해 받은 기도응답의 감격은 30년 동안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86년도 연말에 등록해서 30년 됐어요. 기도 제목은 정말 다 이루어졌어요. 질병에서도 자유함을 얻고 3월은 사순절 기간이라서 늘 집회 때마다 금식하고 준비를 하는데 목사님 말씀이 또 어떤 차원으로 우리를 영적으로 한 계단 올려놓으실지 정말 그 말씀이 기대가 돼요. 지난 36년간 대한민국과 세계의 새벽을 깨워온 명성교회 3월 특별 새벽 집회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주제로 시작됐습니다. 집회 첫날 해외의 유수한 지도자들을 포함해 4만 명이 넘는 성도가 참여해 성전을 가득 메웠습니다. 강사로 나선 김사만 목사는 36년 동안 새벽을 깨워주시고 은혜 주신 주님께 감사드린다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축복은 영원한 것이어서 한평생 어디로 가든지 잘 되게 한다고 설교했습니다. 이어 특별 새벽 집회에 참가한 이들 모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 위대한 인물, 훌륭한 아버지가 되자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복되게 하소서. 내 인격, 내 마음, 내 영혼, 내 생각, 내 손발, 내가 있는 곳마다 내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은 다 잘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한편 명성교회는 지난 36년 동안 특별 새벽 집회 기간의 사진과 선포된 말씀, 간증 등을 모은 메모리 앤 히스토리 전시회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명성교회의 상징인 새벽종을 새롭게 제작하는 등 기존 새벽기도 전시관의 전시 내용을 풍성하게 하고 성도들의 참여를 독려해 지난 세대에게는 과거의 은혜를 되살리고 다음 세대에게 지금의 신앙을 계승할 수 있는 장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교파를 초월해 국내 성도는 물론 전 세계인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은혜의 잔치가 된 명성교회 특별 새벽 집회. 거룩한 습관으로 자리 잡은 새벽재단의 기도가 사회의 어두움을 밝히는 실로암의 기적을 이뤄내기를 기대해봅니다. C채널 뉴스 김효정입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평화와 통일을 위한 기독인 연대는 지난 1일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3.1절 특별 예배를 드렸습니다.
평통기원 윤은주 사무총장의 인도로 진행된 예배에서는 강경민 목사의 기도와 이문식 목사의 설교, 조성기 목사의 축도 순서로 이어졌습니다. 예배 후에는 북핵 실험과 개성공단 폐쇄로 인한 남북관계 경색 국면에서 발표하는 평통기원 3.1절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평통기원은 적절한 시기와 절차로 개성공단의 재가동을 요구했고 대북 제재에 대해서는 비핵화와 평화 체제로의 전환을 목표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밖에도 평통기원은 한반도 분단이 평화적으로 해소되고 복음적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길 기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영국발 가장 큰 이슈는 아무래도 브렉시트가 아닐까 합니다. 영국이 유럽연합 탈퇴를 뜻하는 브렉시트는 영국 사유에 그리고 유럽연합의 어떤 의미인지 자세한 내용 현지 연결해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백승준 선교사님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백승준 선교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근 더욱 큰 이슈가 됐습니다만 영국에서 브렉시트 문제가 나온 건 어제 오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브렉시트란 브리튼, 영국을 상징하는 브리튼과 엑시트의 합성어로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국 총리 데빗 카메론이 총리가 되기 전부터 EU 탈퇴 가능성을 시사했고요. 네. 이를 국민투표에 붙일 것을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그 시점이 6월 23일, 즉 4개월도 채 남지 않게 된 것입니다. 네. 특히 2012년 유럽연합이 재정 위기를 겪게 되자 영국 내에서 EU를 탈퇴하는 논의가 더욱 급물살을 타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EU에서는 영국을 잔류시키기 위해 협상안을 내놓고 많은 노력을 해왔던 것으로 아는데요. EU가 대폭 수용한 영국의 요구안은 어떤 내용인가요? 첫 번째로 EU 이주민 복지 혜택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네. 이것은 영국이 가장 원했던 것이고 다른 EU 회원국, 특히 동유럽 국가들이 가장 뜨겁게 비난하고 있는 것인데요. 네. EU 이주민이 영국에서 거주하고 또 일한다고 해서 영국인들이 받는 복지 혜택을 무작정 받지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네. 두 번째는 EU 제정 법률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말 그대로 EU에서 제정한 법률안에 대해서 영국이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서 EU 내에 존재하고 있지만 영국은 자주권을 무한정 사냥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획득하게 된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법무, 내부 관련 사항에 있어서 옵트아웃 존중에 관한 것인데요. EU에서 제정한 법률 등에 대해서 일부만 수용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된 것입니다. 네. 이러한 협상안을 얻어낸 이후 캐메런 총리는 EU 잔류를 지지하고 있지만 그가 이끄는 보수당 내에서는 브렉시트 지지세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국 왕실에서는 브렉시트에 대해서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영국 언론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네. 현지 분위기는 어떤가요? EU의 탈퇴 가능성은 얼마나 높은가요? 영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는요, EU 잔류를 주장한 사람들이 한 55% 정도 되고, 네. 탈퇴를 주장한 사람들은 36% 정도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상 브렉시트의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젊은 층에서는 69% 이상이 EU에 남아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노년층들과 주로 보수층에서 브렉시트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U 잔류를 원하는 측과 탈퇴를 원하는 측의 주장은 어떻게 다른가요? EU의 잔류를 원하는 부류에서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것은 결국 경제적 손실 때문입니다. 네. EU에서 금융 허브 역할을 하고 있는 영국이지만 브렉시트를 시행하게 된다면 EU의 금융 관련 법안 제정에 있어서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네. EU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적 금융 허브로서의 위상이 있는 영국의 입장에서는 해당 지위가 크게 훼손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반대로 유럽 연합을 탈퇴를 원하는 사람들은 네. EU 국가 이주민들과 난민들에 의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고 있고 영국의 복지 혜택이 외국에서 노동자들과 난민들에 의해 너무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2015년 통계를 보면 영국 이민자들의 절반 이상이 EU 국가에서 왔는데 회원국이란 이유만으로 그들의 이주를 거부할 수 없었고 네. 또 의료보험 등 여러 사회복지 혜택 여러 재정들이 지금 적자로 돌아서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다고 이 사람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과거만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유럽에서 영국의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예, EU는 국경을 허물고 또 통화도 유로화로 통일시키려고 했지만 네. 국가별로
법률과 문화, 인종, 역사 등 모든 분야에서 첨예하게 다룹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갈등은 필연적이고 브렉시트도 그 일환 중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네. 이번에는 영국을 계속 이후에 남아있게 하기 위해서 많은 부분 영국의 요구를 들어주었지만 앞으로 이것들 때문에 또한 이후는 더 큰 혼란에 빠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난민들과 이주 노동자들에 의한 문제도 앞으로 더 큰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영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최대한 국경을 닫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영국 정부가 자국 이익만을 위해 고통받고 살소망을 마저 끊어주고 있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끊어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실 한때 영국이 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던 경제력과 군사력을 얻을 수 있었고 현재도 또 그 유산을 누리고 살 수 있는 배경에는 아프리카에서 노예 무역을 통해 돈을 벌었고 예. 인도와 중국 그리고 세계 많은 곳을 식민지로 지배하면서 그곳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은 부끄러운 과거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네. 그러나 신실한 기독교인이었던 윌버포스와 또 그를 지지해 주었던 클랩방 공동체가 스스로 영국을 정화시켜 노예 해방운동을 벌였던 영국의 기독교 역사가 있습니다. 네. 이와 같이 지금도 하나님께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과 또 교회를 일으켜 세워주셔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나라의 어려움을 돌보지 않는 이기주의가 만연된 영국 사회를 고쳐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국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만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역할을 감당해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요? 영국이 약한 자들을 돕고 배려하는 역할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길 저희도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우리가 기적이라고 부르는 건 어떤 것일까요? 십자가로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이웃들이야말로 그 기적의 실체를 보여주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사랑의 기적을 만들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 유예은 양을 키워낸 박정순 원장의 이야기, 테마 인터뷰 그레이스에서 만나보겠습니다. 볼 수 없는 꿈이 소리가 되어 세상에 전해졌습니다. 시각장애인 유예은 양, 작곡가 겸 연주가인 예은이의 삶을 남들은 기적이라 말하지만 그 기적을 이뤄낸 건 바로 엄마, 박정순 원장의 사랑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예은이 엄마 박정순입니다. 여기는 포천에 있는 두리안 마음 장애인 생활시설입니다. 일단은 놀랍다고, 그러니까 또 다른 피아노보다는 또 다른 면모가 또 발견이 돼서 이걸 어떻게 발전해야 될 건지, 어떻게 교육을 해야 했으면 서로 고민하는 것 같아요. 잘 이렇게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해줘야 될 건지 서로 옆에서 많이 그런 의견도 제시해 주시고 관심도 가져주시고 대단하다, 자랑스럽다, 그런 내용들, 힘 있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세요. 3살 때부터 그렇게 치기는 시작했어요.
듣고 그냥 쳤죠. 안 배웠는데 치니까 꽃쪽쪽이 3살 때라고 그러면은 이제 아직 그때 당시에 예은이가 기저귀도 안 떼었었거든요. 배운 것도 없는데 쳤으니까 그러니까 되게 그때 놀랐었고 그랬죠. 그러니까 쑥스러워하기도 하고 자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거에 대해 좀 쑥스러워하기도 하고 또 신기해하기도 하고. 오로지 듣는 것만으로 피아노를 배웠던 시간들. 연습에 연습을 거듭할 때마다 항상 지켜봐주는 유일한 관객은 바로 엄마. 엄마와 피아노는 예은이가 만난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생후 1개월. 그러니까 거의 그냥 1개월 낳자마자 한 달 후에 바로 입양을 했죠. 결혼하고 나서 우리 이제 2세 계획은 안 세웠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좀 안정이 되면 그때 가서 뭐 이렇게 하다가 했는데 그냥 그래 어차피 나도 장애인 시설 운영하고 신랑도 장애인이고 하니까 뭐 어렵겠냐. 그냥 내가 안아보자. 같이 이제 이렇게 자녀를 하자. 그래서 그냥 하게 됐죠. 지금은 이제 개인 레슨을 받고 받기 전에는 그냥 듣고만 쳐서 악보 없으니까. 그러니까는 듣고만 치니까는 그 소리라는 거는 일단은 배우지 않는 거는 한계가 있잖아요. 아무리 정확하게 들어도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놀랍기도 하면서 주변에 우리가 막 음악을 했던 사람들이 없으니까 신기하기도 하고 뭐라 그러죠? 이게 뭐 전율이 온다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거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두려움도 있고 어떻게 접근을 시켜야 될지 왜냐하면 일단 시각장애라는 게 있으니까 발전을 시켜줄 건지 그런 고민들도 또 솔직히 생기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죠. 그래서 손에 잡히는 것을 그저 누르기만 하다가 어느새 음악이 되고 자신의 삶이 된 피아노. 그렇게 기적의 피아노는 예은이의 손에서 연주됐습니다. 전 모차르트 소나타 곡이 제일 자신 있어요. 밝고 경쾌해서 경쾌하고 부드럽기도 하고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선생님이 녹음을 해주면 집에 와서 연습해요. 아름다운 사람이랑 바다의 숨결이랑 행복한 왈츠랑 이런 곡들이 있어요. 아름다운 사람은 3학년 때 작곡한 건 바이올린, 피아노 선생님이랑 바이올린님이랑 학교 선생님들이랑 엄마 아빠를 생각해서 작곡한 거예요. 가족들이랑 노래 부르거나 찬양 부를 때랑 교회에서 피아노 반주할 때 제일 행복해요. 피아노 연주로 세상을 빛나는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어요. 이제는 엄마의 위로가 되어주는 딸 예은이. 하나님이 왜 우리 모녀를 만나게 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라고 하시는 건지 음악으로 기도로 알아가고 있는 모녀. 현재 하는 것들이 좀 더 잘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또 장애인들에게 좀 더 많은 혜택을 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 시설뿐만 아니라 다른 그런 제가 장애인을 위해서도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이 얼마나 소중한 거고 장애인들도 그거를 누릴 수 있다라는 거를 계속 보여주고 알게 해주고 싶어요. 그것이 이제 제 꿈인데 근데 아직은 너무 힘들다 보니까 아직 막 밑바닥에서 하나하나 올라가다 보니까는 좀 버겁네요.
예은이가 선물로 찾아왔듯이 이 땅의 모든 장애인들이 어느 누군가에게 선물이 되길 바라는 박정순 원장. 오늘도 그 희망을 버리지 않으며 예은이와 함께 삶을 노래합니다. 한 주간의 기독교 문학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박여명 아나운서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소식을 준비해 오셨나요? 네, 오늘은 제가 두 번에 이어서 영화를 소개해드릴 예정인데요. 갑자기 눈도 오고요. 이 깜짝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만은 계속해서 이제 좀 날씨가 풀리고 봄이 오고 있잖아요. 봄과 잘 어울리는 영화 한 편 들고 왔습니다. 이 소아암과 싸우면서도 희망을 잃지 않은 타일러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인데요. 이 타일러라는 이름을 가진 소년이 매일 하나님께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 담긴 편지일까요? 지금부터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영화 레터스 투 갓입니다. Dear God, how many people are in heaven? 우리네 인생은 때로 참 놀랍습니다. 끝도 없는 절망 가운데 작은 희망의 씨앗이 피어나기도 하고 견딜 수 없는 슬픔 가운데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기도 또 어려움과 고통의 터널을 지나며 비로소 인생의 참된 가치를 배우며 성장하기도 하니까요. 여기 8살 한 소년의 편지가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희망을 알려주는 소년의 편지. 우리도 함께 읽어볼까요? 지난 25일 소아암에 걸린 한 소년 타일러의 간절한 기도를 담은 편지를 통해 희망을 얻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린 실화 영화 레터스 투 갓이 개봉했습니다. 오스트리아 목회자의 아들로 대학교에서 성서학을 공부한 데이비드 닉슨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레터스 투 갓은 지난 2010년 미국에서 개봉했을 당시 박스오피스 10위를 기록하며 큰 사랑을 받았던 작품인데요. 따뜻한 봄의 기운을 담아 우리나라를 찾은 것입니다. Hey, time out. Wait. I'm just about to... And score! Okay. Sometimes I think that gorgeous smile of yours is about the only thing that keeps me going. You tired? A little. Stomach? Good to go. That's my boy. How about your... Mom, I'm good. Okay. 친구들과 한창 뛰어놀아야 할 나이지만 완치가 어려운 병마와 싸우고 있는 8살 소년 타일러. 그런 타일러에게 가장 큰 기쁨은 친구인 샘을 통해 학교 소식을 전해 듣는 것. 지붕 옆 작은 테라스에서 별을 보는 것, 그리고 매일 아침 우체부 아저씨에게 하늘로 보내는 편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한편 이혼의 아픔으로 매일 술에 절어 지각과 결근은 물론 까칠함까지 겸비한 구제불능 우체부 브래디. 브래디는 매일같이 타일러로부터 하나님께 보내는 편지를 받고는 당황하는데요. God. Letters to God. These are from a kid who threw up on my shoes. What am I supposed to do with these? It's your journey, Brady. You decide. 하지만 이내 타일러의 희망 가득한 편지는 절망 속에서 살아가던 브래디를 조금씩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That's what I'll do. 삶과 죽음의 경계에 아슬아슬하게 서 있지만 자신을 하나님의 용사라 칭하며 씩씩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타일러. 영화 속에서 타일러는 우체부 브래드 외에도 상처를 갖고 있는 주변 사람들을 하나하나 변화시키며 그들에게 하나님을 또 희망을 전하고 있는데요. 주인공 타일러 역에는 테너 맥과이어가, 브래드 역에는 제프리 존슨 등이 나서 뛰어난 연기력으로 영화에 감동을 더하고 있습니다. So, what's up? Well, sweetheart, it's time to go back and finish your medicine. Really? Yeah, really.
Okay. 배달할 수 없는 타일러의 편지는 점점 쌓여가고 타일러의 상태는 조금씩 악화되기 시작하는데요. 하지만 절망 가운데서도 결코 좌절하지 않는 타일러. 실제 미국에서는 레터스 투 갓이 상영된 이후 어린이들이 하나님에게 수천 통의 편지를 써 미 전역에 감동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레터스 투 갓의 영화 말미에는 실제 소아암으로 투병하다 기적적으로 병을 극복한 사례들과 함께 우리나라에서 소아암을 앓고 있는 환아들의 천국으로 보내는 편지가 담긴 영상이 함께 소개되면서 영화가 끝난 후에도 관객들의 마음에 잔잔한 여운을 남기고 있습니다. 기적이란 무엇일까요? 불치병이 하루아침에 낫는 것, 불가능하리라 여겼던 일들이 일어나는 것. 맞습니다. 그것도 물론 기적이라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절망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누군가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 그것이야말로 어쩌면 우리 인생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도 가장 고귀한 기적이 아닐까요? I'll never make it through this. It's not curing my son. God, I really just wish my mom would laugh. Could you send me someone that can make her happy? When people see how strong and brave you are, it makes them take a look at their own lives. And to everyone he's touched with his letters to God. I see now that there's more to this life than I could see. You did this. You helped me to find the truth. 누군가의 간절함이 누군가의 희망이 되는 영화 레터스 투 갓이었습니다. 네, 참 감동적인 영화이군요. 소아암 환우들에게 대한 관심도 커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이런 영화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영화를 위해서 또 배우 김보성 씨와 또 골키퍼 이훈재 씨가 함께 홍보에 도움을 주고 계신데요. 이 영화를 계기로 해서요, 좀 소아암에 대한 관심도 좀 커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영화에서도 보셨지만 사실은 절망 가운데서 피어나는 희망이 진짜 희망 아니겠습니까?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던 이 타일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위로를 받고 또 용기를 받고 또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족분들이 함께 모여서 보셔도 참 좋은 영화가 될 것 같아요. 이어서 문학의 소식도 정리해드릴게요. 탁지일 교수의 2단이 제32회 한국기독교 출판문화상 최우수 목회 자료로 선정됐습니다. 기출합은 매년 어린이, 청소년, 신앙 일반, 목회 자료, 신학 등 5개 분야 국내외 도서들을 심사해 우수 양서들을 선정하고 있는데요. 2단은 2단의 정의와 실체, 종류와 양상, 또 2단에 빠진 사람들을 복음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방법 등 2단에 관련한 방대하면서도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고 있는 책입니다. CCM 아티스트 조연의 디지털 싱글 앨범 나 주를 경배해가 발매됐습니다. 우리가 숨쉬며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께 예배하며 열방을 향해 전진해 가길 바란다는 소망을 담은 곡으로 CCM 가수 강찬이 프로듀싱과 피처링에 참여해 완성됐습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만을 경배하며 주의 사랑 안에 거하겠다는 가사 속의 믿음의 고백이 더 큰 은혜를 주고 있는 곡이네요. 싱어송라이터 전대현 전도사가 K-팝 싱글 앨범 1집 마포대교를 발매했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만들어진 이번 앨범은 오늘 하루를 버티기 힘든 이들에게 오늘 하루만 견뎌달라고 위로와 용기를 주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특히 같은 주제로 오는 5일 저녁 7시 홍대 레드빅 스페이스에서 싱글 앨범 발매 기념 콘서트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영화 부활이 오는 3월 17일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제작진이 다시 한번 참여한 영화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시각이 아닌 로마 군인의 시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하기 전까지 3일간의 이야기를 돌아본 내용을 담았는데요. 사순절을 맞아 묵상하는 마음으로 볼 수 있는 또 한편의 대작이 될 것으로 보이네요. 다양한 기독교 문화 소식 박여명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C채널 매거진 굿데이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인터넷 검색으로도 저희 방송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를 시작하면서 있었던 꽃샘 추위는 이제 서서히 물러가서 모레는 최고 15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따뜻한 날씨가 될 거라고 합니다. 한동안 변덕스러운 날씨가 계속 될 텐데요. 건강관리 잘 유의하시고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